명나라의 위대한 사상가? 네, 그런데 동시에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장군. 그쵸. 이 두 가지 정체성이 한 사람 안에 있다는 게 참 대단하죠.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이 바로 이 모순적인 두 개의 정체성을 가졌던 인물, 왕양명에 대한 글들입니다. 그의 생애와 핵심 사상, 그리고 그 생각이 어떻게 시대를 넘어 한국과 일본까지 뒤흔들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왕양명 하면 그냥 책상에 앉아있는 학자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저도 그랬어요. 사실 그의 철학은 가장 치열한 삶의 현장, 그러니까 뭐 전쟁터나 유배지 같은 곳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어떤 거죠? 어떻게 한 인간의 삶이 그 자체로 철학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의 가장 유명한 말 있잖아요? 지행합일.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하나다. 네, 바로 그 지행합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지 그 근원부터 한번 제대로 따라가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철학자의 서재가 아니라 장군의 야전막사에서 시작된 이야기라니 벌써부터 흥미진진하네요. 그럼 왕양명이라는 인물의 그 파란만장한 삶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왕양명, 본명은 왕수인, 1472년생이고 네. 아버지가 과거 장원급제자일 정도로 아주 엘리트 집안 출신이더군요. 맞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어릴 때부터 보통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12살 때 스승한테 공부는 대체 왜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스승이 과거시험 합격하려고 하지 그랬다면서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린 왕양명이 아닙니다. 성인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겁니다라고 했다죠. 이야, 그 나이에.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15살 때는 아버지 몰래 국경 지역을 답사하고는 황제한테 직접 상소문을 올립니다. 뭐라고요? 국경을 안정시킬 군사 전략을 제안한 거죠. 정말 보통 대담한 게 아니죠. 그냥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옮기려고 있다는 게 놀랍네요. 그런데 젊은 시절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당시 지배 이념이었던 주자학의 경물치지. 네,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들면 알매 도달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죠. 그걸 직접 실험해본 이야기요. 그 대나무 일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젊은 왕양명이 친구랑 같이 대나무의 이치를 깨닫겠다면서 며칠 밤낮으로 마당에 대나무만 뚫어져라 쳐다본 사건이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친구는 3일 만에 포기하고 왕양명은 일주일을 버티다가 결국 병이 나서 쓰러졌다고 하죠. 네, 바로 그때 큰 회의감에 빠졌다고 해요. 성현의 말씀대로 했는데 왜 나는 이치를 깨닫기는커녕 병만 얻었는가? 아, 이게 그가 평생을 바쳐서 답을 찾으려고 한 질문의 시작이었던 셈이네요. 맞습니다. 기존의 권위에 대한 첫 번째 균열이었던 거죠. 이후에 과거에 급제해서 관료 생활을 시작하지만 그의 그 강직한 성격이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문제죠? 당시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환관 유군의 비리를 탄핵하다가 오히려 미움을 사요. 그래서 곤장 40대를 맞고 저 멀리 귀주성의 용장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겠네요. 자료를 보니까 거기가 그냥 외딴 시골이 아니라 뭐 말도 안 통하고 독사, 독충이 들끓는 그런 불모지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심지어 유군이 보낸 자객들한테 쫓기는 신세였어요. 세상에. 육체적 고통, 극심한 고독, 죽음의 공포, 그야말로 모든 걸 잃고 바닥까지 떨어진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그의 철학이 탄생합니다. 그 유명한 용장의 깨달음. 맞습니다. 용장대오라고 불리는 사건이죠. 어느 날 밤 잠 못 이루고 번민하던 36의 왕양명이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요? 성현의 가르침이 옳다면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외부의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자기 내면으로 파고들었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죠. 세상의 이치, 리라는 것이 저멍이 대나무 같은 외부 사물에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럼 어디에 있다는 거죠?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세상을 살아갈 모든 기준과 이치는 바로 내 마음, 심 안에 있었구나. 내 마음 안에. 네, 이것이 바로 그의 사상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심증리, 즉 마음이 곧 이치다라는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심증리라는 사상이 그냥 서재에서 나온 학문적 이론이 아니라 모든 걸 읽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한 인간의 처절한 생존기에서 나온 거였군요. 그렇죠.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죠. 네, 정말 그러네요. 그 깨달음 이후에 그의 삶은 180도 반전됩니다. 그를 괴롭히던 환관 유군이 실각하면서 중앙정계로 복귀하고요. 드디어. 네, 이후 가는 곳마다 반란을 평정하면서 군사적 재능을 꼽힙니다. 특히 영왕 주신호가 일으킨 10만 대군의 반란. 그걸 단 14일 만에 진압했다는 건 거의 전설에 가깝죠.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정말 놀랐던 부분인데요. 저는 그냥 싸움 잘하는 장군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건 거의 뭐 현대 경영학에서 말하는 시스템 개혁 수준이잖아요. 어떤 부분에서요? 십가패법 같은 거요. 10가구를 하나로 묶어서 서로 감시하게 해서 민간인이랑 도적의 연결고리를 끊는 심리전이자 정보전 시스템이고 아하, 그렇죠. 또 돈만 주면 배신하던 소수민족 용병 낭병을 민병으로 대체한 건 국방 시스템 자체를 뜯어 고친 거고요. 500년 전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하지만 그의 뛰어난 능력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요? 그의 공을 시기한 간신들의 모함으로 반역자로 몰리기도 했고요. 심지어 황새가 전란으로 피폐해진 지역에 와서 군대 놀이를 하겠다고 하니까 아, 정말 어이가 없네요. 백성들이 더 고통받을 걸 염려해서 꾀를 내어 막으려다가 또 공경에 처하기도 했죠. 결국 그의 마지막 유언이 이 마음이 환하게 빛나고 있는데 다시 무엇을 말하겠는가 였잖아요. 차심광명, 역부하연. 네. 평생의 고난과 업적이 결국 그 한마디 마음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한 마음이 도대체 뭐였길래 당시 세상을 그렇게 뒤흔들었던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사상을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심증리는 당시 절대 권위를 가졌던 주자학의 성증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어요. 성증리. 주자학은 인간의 본성이 곧 하늘의 이치라고 봤는데 문제는 그 본성을 알려면 외부의 사물과 경전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탐구해야만 한다는 거였죠. 아, 그러니까 알매 도달하는 길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권위적이었군요. 그렇죠. 지식인과 지배계급에게만 허락된 길이었어요. 그런데 왕양명은 선언한 겁니다. 뭐라고요? 아니다. 모든 이치와 도덕적 기준은 네 마음 안에 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외부의 경전이나 성현의 말씀이 아니라 네 안에 이미 존재한다. 와, 이건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혁명적인 주장이었겠는데요? 맞습니다. 잠깐만요. 그 말은 결국 교과서나 선생님 말만 듣지 말고 네 안에 목소리를 들어라 이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이건 개개인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기존의 권위 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사상이기도 했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그의 두 번째 핵심 사상, 지행합일이 나옵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하나다. 네. 이 말을 보통 아는 것을 실천해라는 도덕적인 권유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왕양명의 생각은 훨씬 더 근본적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새해마다 운동해야 건강에 좋다 하는 걸 알면서도 헬스장 등록만 하고 안 가잖아요. 뜨끔하네요. 왕양명에 따르면 우리는 사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걸 진짜로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그건 그냥 머릿속에 떠다니는 정보, 즉 죽은 지식일 뿐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알면 애초에 진짜 알미 아니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알면 실천해야지가 아니라 실천하지 않는다면 넌 모르는 거야라는 선언에 가깝네요. 그렇죠. 효도를 안다고 말하면서 부모님께 불효한다면 그 사람은 효도를 모르는 겁니다. 지식과 삶이 분리되는 위선을 가장 경계한 거죠. 자료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죠? 선하지 않은 생각이 일어나면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여기지 말고 즉시 그 생각을 없애야 한다. 와, 생각의 시작이 곧 행동의 시작이라는 정말 무서운 통찰인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참된 알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내 마음 안에 기준이 있고 그걸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그 답이 바로 세 번째 핵심 개념인 양지입니다. 양지? 네, 양지는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을 직관적으로 아는 선한 마음을 말해요.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걸 보면 누구나 치근한 마음이 드는 것과 같은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왕양명은 학문의 최종 목표가 바로 이 내면의 양지를 갈고 닦아 온전히 발현시키는 것, 즉 치양지에 있다고 봤습니다. 전슴록에 나온 사람은 마땅히 이를 통하여 자신을 연마해야 한다는 구절이 바로 이 치양지를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책상에 앉아서가 아니라 실제 삶의 문제들과 부딪히면서 내 안의 양지를 단련하라는 의미로 들리네요. 네, 그의 삶 자체가 치양지의 과정이었죠. 유배지에서의 고난, 전쟁터에서의 결단, 그 모든 일통에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았던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심증리, 지행합일, 치양지는 결국 하나로 연결되는 거네요. 그렇죠. 모든 답은 내 마음 안에 있고 그것을 아는 것은 곧 행동하는 것이며
이 과정은 삶의 현장에서 내 안에 선한 본성 양지를 끊임없이 갈고 닦는 것, 치양지다. 와, 이건 정말 개인을 중심에 두는 굉장히 실천적이고 강력한 철학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사상이 당시 사회에 순순히 받아들여졌을 리가 없겠죠. 아, 특히 성리학이 국가의 근간이었던 조선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러게요. 성리학적 질서가 절대적이었던 조선에서 내 마음이 이치다라는 말은 정말 위험하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에서는 양명학이 사문난적, 즉 유교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적으로까지 몰렸습니다. 적으로까지요. 네. 하지만 역설적으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큰 전쟁을 겪으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아, 탁상공론만 일삼던 성리학에 대해 회의감이 커지고 현실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양명학의 실천적인 면모가 주목받기 시작한 거죠. 주로 어떤 사람들이 받아들였나요? 자료를 보면 주로 권력에서 소외되었던 소론계열 학자들이나 일부 실학자들이었어요. 워낙 탄압이 심했기 때문에 대놓고 연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래서 낮에는 성리학자, 밤에는 양명학자로 살아야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잠깐만요. 낮에는 성리학자, 밤에는 양명학자라니? 그건 이 사상이 그만큼 위험하고 전복적이었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대체 어떤 점이 그렇게 체제에 위협적이었을까요? 개인의 마음이 최종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이죠.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왕이나 국가의 권위보다 내면의 양심을 더 우위에 둘 수 있거든요. 아, 기존 질서 입장에서는 아주 위험한 불씨였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흐름이 체계화된 것이 정제도를 중심으로 강화도에 형성된 강화학파, 이 강화학파인데 이들은 훗날 실학이나 개화사상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완전히 다른 대접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히려 메이지 유신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고요? 맞습니다. 일본에서는 오요메가쿠로 불리면서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19세기 낡은 막부 체제를 무너뜨리고 근대 국가를 세우려 했던 혁명가와 개혁가들에게 양명학은 강력한 행동의 철학을 제공했어요. 행동의 철학이요? 네. 내 마음의 양지가 옳다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권위에 맞서 행동하라. 이런 메시지를 준 거죠. 아, 그래서 일본의 무사계급이나 혁명가들이 열광했군요. 그들의 행동에 사상적 정당성을 부여해줬으니까요. 정확합니다. 러일 전쟁의 영웅이었던 도고 헤이아치로 제독은 내 일생은 양명을 따르는 데 고개를 숙였다는 도장을 파서 평생 썼을 정도니까요. 세상에. 한 사람의 사상이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중국에서는 시진핑 추석도 사상과 행동의 통일을 강조하면서 왕양명을 언급한다고 하니 500년이 지났는데도 그의 철학은 여전히 살아있는 현재 진행형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죠. 왕양명은 단순히 책을 읽는 학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철학을 증명해낸 인물이었습니다. 마음에서 진리를 찾고 심증리, 삶과 행동을 일치시키며 우리 내면의 선한 본성, 양지를 치열한 삶 속에서 갈고 닦으라고 치양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상은 개인의 내면 수양에만 머무르지 않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도덕적 주체로 바로 설 때 사회와 국가도 변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네, 그 믿음이 현실 개혁을 꿈꿨던 조선의 지식인들과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혁명가들에게 강력한 영감을 준 것이고요. 이론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힘, 그것이 양명학의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왕양명은 거리에 가득한 사람이 모두 성인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만가인시성인. 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완전한 선함, 즉 양지가 있다는 깊은 믿음에서 나온 말이죠. 만약 오늘 우리가 마주치는 사람들, 그리고 거울 속의 나 자신을 결점 많고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내면에 이미 환하게 빛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잠재적 성인으로 바라본다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 보일까요? 어쩌면 그 관점의 변화야말로 왕양명이 말한 우리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